15장 5절 회전과 발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배우고자 하는 회전, 즉 컬이라는 개념과 발산, 다이버전스는요, 물리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회전과 발산은 우리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발산 정리라든가 그리고 그 앞절에 있는 스톡스 정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할 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회전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발산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부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 이와 같이 R3상에 하나의 벡터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장에 제1성분, 제2성분, 제3성분들이 편도함수가 모두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자 F의 컬, 회전은 다음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컬의 정의가 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컬은 보다시피 벡터장 F 자체가 공간상의 벡터장이었을 때 컬도 I, J, K의 결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컬 역시도 공간상의 벡터장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까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얘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번호를 붙여가면서 한번 외워볼까요? P는 첫 번째 성분 함수, 두 번째 성분 함수, 세 번째 성분 함수라고 기억해 볼까요? 그리고 XYZ, 공간상에 있는 점 XYZ에서 X는 제1성분, Y는 제2성분, Z는 제3성분의 좌표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R은 XYZ, PQR에서 세 번째죠. Z도 세 번째예요. Q는 PQ에서 두 번째죠. Y는 XY에서 두 번째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번호가 엇갈려 가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한다면 여기는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Q는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고 Y도 두 번째죠. P는 첫 번째 있고요. X도 첫 번째니까 결과적으로 세 번째, 두 번째 서로 마주보는 것이 이렇게 마주보는 것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 앞에는 제1성분 첫 번째 성분인데 1이라는 첨자가 없죠. J 앞에는 두 번째 성분 2라는 첨자가 없고요. K 앞에는 세 번째 성분 3이라는 첨자가 없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번호를 부여해 가면서 기억한다면 쉽게 얘를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컬을 좀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음같이 행렬식을 이용해서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을 계산할 때 사실 이와 같이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암기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호표기를 하나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벡터의 외적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외적과 그리고 우리는 저 앞에서 편도함수 편에서 방향도함수를 공부할 때 이 삼각형을 거꾸로 모양을 만들어 놓은 대리라는 기호예요. 이건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함수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대리라는 기호와 그리고 이 벡터자 F의 외적 벡터로 계산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컬 F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이 식대로 기억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은 것은 바로 델 크로스 F입니다. 자, 이제 델 크로스 F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외적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도 약속을 했었죠. I와 J와 K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델은 라운드 X. 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델 기호는요. 이 기호는 제1성분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 제2성분은 Y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 제3성분은 Z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을 얘네들로 표시되는 벡터함수예요. 즉 IJK의 결합으로 표시한다면 라운드 X I 벡터, 라운드 Y J 벡터, 라운드 Z K 벡터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그라디언트 벡터라 얘기를 했었죠. 보통 이 그라디언트 벡터는 오른쪽에 스칼라 함수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델 F 이렇게 보통 많이 표시합니다. 자, 지금은 델 크로스 F예요. 자, 이제 이 기호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1성분 라운드 X, 제2성분 라운드 Y, 제3성분 라운드 Z를 각각 순서대로 여기다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자 F의 제1성분, 제2성분, 제3성분은 각각 PQR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여기다 PQR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앞에서 외적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외적 벡터를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는데요. 보통 이게 구성 성분이 전부 다 수나 문자라면 곱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만은 지금은 여기 이 r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는 r을 y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계산합니다. r을 y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라운드 r, 라운드 y.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것을 이렇게 계산한 걸 빼는 거죠. q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빼요. 라운드 q, 라운드 z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죠. p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라운드 p, 라운드 z고요. 이렇게 한 걸 빼죠. 라운드 r, 라운드 x예요. 라운드 r, 라운드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이렇게 계산한 걸 뺍니다.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라운드 q, 라운드 x.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걸 뺍니다. 라운드 p, 라운드 y예요. 자, 이렇게 외적 벡터의 우리가 계산법, 정의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이 계산법은 자,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i와 j와 그리고 k의 결합으로 표시하면 한번 다시 써볼까요? 라운드 r,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z, 그리고 라운드 p, 라운드 z, 마이너스 라운드 r, 라운드 x. 요거 그대로 씁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이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컬F를 물론 이렇게 바로 외워도 됩니다만은 한 번 더 계산해서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억하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델 크로스 F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외적 벡터 교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하고 델이 바뀌어져 있는 것은 이거랑 전혀 다른 말이 되니까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델 크로스 F가 곧 컬 F의 계산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회전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컬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컬 F는 이퀄 델 크로스 F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컬 F는 보통 우리말로는 회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나타낼 때 이 컬 F를 계산해 보는데요. 이 컬 F의 벡터의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회전력이 크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XYZ 이거 편도함수를 계산한 거에다가 XYZ를 대입하면 값을 대입하면 벡터의 성분들이 나타나겠죠. 바로 그것은 그 회전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 F의 크기는 회전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고 그 벡터의 성분을 찾는다면 어느 그 특정한 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회전력의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컬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계산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컬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성질 한번 예문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성질을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먼저 풀어볼까요? 벡터자 F가 주어져 있을 때 컬 F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문이에요. 여기 지금 배웠던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우리는 컬 F를 계산할 때 이 델 크로스 F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I, J, K고요. 번거로운 듯 보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그냥 바로 외워도 되지만 세문할 때는 큰 부담 없이 그냥 쭉 계산해 버리면 되니까 앞으로 이걸로 그냥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 자, 벡터자 F의 성분은 XZ 그리고 XYZ 그리고 마이너스 Y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하죠. 이 마이너스 Y제곱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Y가 됐고요. 자, 이렇게 계산한 걸 뺍니다. 마이너스 X, 이거 Z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Y만 남는데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죠. XZ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 이렇게 계산하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X가 없으니까 제로가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YZ, 이렇게 계산한 걸 빼야 되는데 이 안에는 보다시피 Y가 없으니까 제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정돈을 해보니까 요 0만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Y, XYZ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컬 F를 계산하시려면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보통 이제 여기에서 값을 대입하죠. 뭐 x가 1, y가 1, z가 1 그렇게 되면은 여기 수치화돼서 나올 것이고 그때 그 벡터의 크기는 회전력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고요. 111 만약에 대입했다 보면은 요 벡터의 위치 벡터거든요. 요 위치 벡터 그 111이라는 공간상의 한 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 컬 F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컬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공학책 같은 데 보면 ROT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이제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ROT는 로테이션의 약자를 쓴 것이고요. 역시 회전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사용합니다. 즉, 컬 여러분들 이제 공학책 같은 데 보면 공학책이나 물리학책 같은 데 보면 컬 F로 표시가 되어 있는 책도 있지만 ROT F로 되어 있는 책도 있거든요. 로트라고 읽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로테이션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컬 F나 로트 F는 똑같이 회전을 나타내고 있는 고유의 기호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자, 스칼라장 F가 연속인 2개 편도함수를 갖고 있는 3변수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에 대를 붙여놨죠. 대는 이런 기호예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벡터가 되겠죠. 스칼라장 F의 그라디언트 벡터를 만든 다음에 컬을 계산하면 0벡터가 나온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이 F 대신에 델 F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F 대신에 델 F를 넣을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F 대신에 델 F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이걸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컬 그리고 델 F죠. 이것은 컬이라는 기호 자체는 보다시피 델 기호예요. 그리고 F랑 외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컬 델 F니까 컬은 델 크로스 델 F죠. 자,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I, J, K고요. 델 기호는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델 F는 요 벡터에다가 F를 옆에다 실행을 하게 되면 분배를 하듯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F, 라운드 Z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벡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F, 라운드 Z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외적의 계산법에 의해서 이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죠. 라운드 F, 라운드 Z를 Y에 대해서 편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것을 이렇게 계산한 거 빼죠. 마이너스 라운드 라운드 Z, 라운드 F, 라운드 Y를 계산한 걸 빼죠. 이것이 제1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2성분은 이렇게 계산하죠. 라운드 라운드 Z, 얘를 한 번 더 Z에 대해서 편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걸 뺍니다.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입을 한 걸 빼란 얘기예요. 라운드 F, 라운드 Z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걸 빼요.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됐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한 것을 이렇게 계산한 걸 뺍니다. 자, 이제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우리는 요걸 우리가 좀 더 줄여서 제곱 형태로 다시 바꿔서 표시한다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네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연속인 2개 편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편도함수 단원에서 이런 가정이 있을 때 편미분 순서를 바꿨을 때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져 있는 끌레로 정리였었죠. 그 끌레로 정리로부터 연속인 2개 편도함수를 갖게 되면 fxy나 fix가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일단 이걸 마저 기호 표기를 잘 관찰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분은 라운드 x, 라운드 y, 그 다음 마이너스 라운드 y, 라운드 x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자, 편도함수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계산합니다. 편미분 순서. Z를 먼저 편밀하고 나중에 Y를 편밀을 한 거죠. 얘는 Y를 먼저 편밀하고 나중에 Z에 대해서 편밀했으니까 좌변기호는 다시 쓰면 FZY라는 얘기고 여기 두 번째는
y를 먼저 편미하고 나중에 z라는 건데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고 있다는 가정이 있으면은 클레로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는군요. 같은 방법으로 x를 먼저 편미하고 나중에 z를 먼저 편미하고 나중에 x를 편미하면 해도 역시 같으니까 제로입니다. y를 먼저 편미하고 x를 먼저 편미하고 y를 편미를 했으니까 역시 클레로 정리로부터 이렇게 되고요. 각각의 성분이 모두 다 제로로 돼 있으니까 제로 벡터가 맞습니다. 이거 굵은 볼드체로 표시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컬 델 F는 항상 제로 벡터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스칼라자 F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렇게 제로 벡터가 되는군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다음 같은 용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벡터자 F가 델 F와 같아지게 된다면 이 벡터장을 보존적 벡터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요 스칼라 함수 F를 우리는 포텐셜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볼까요? 만약에 어떤 벡터장이 보존장이라고 가정합시다. 어떤 벡터장이 보존장이라면 이런 등호를 만족하는 스칼라장 F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모양을 살펴보세요. 이 델 F 대신에 이걸 가정한 거예요. 어떤 벡터장이 보존적 벡터장이라 가정하는 순간에 이 등호가 만족되는 포텐셜 함수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저식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컬 델 F가 이미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컬 F가 항상 뭐예요? 이게 회전을 나타내잖아요. 컬 F 지금까지 정의했던 컬 F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제로 벡터가 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벡터장 F가 보존장이 맞다면 벡터장 F가 보존장이라면 그러면 컬 F는 항상 제로 벡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명제의 역도 성립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쉽게도 이 명제 역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이 명제의 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역도 성립한다는 것을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P면 Q이다예요. 즉 주어진 벡터장이 보존장이라면 항상 컬은 제로가 됩니다 라는 뜻이고 열린 연결 영역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컬이 제로가 된다면 그러면 주어진 벡터장은 보존장도 됩니다라는 것을 뒤에 가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지금 배웠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면 Q이다죠. 이명자 참이란 것을 지금 확인했으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겠네요. 그래서 컬 F가 제로 벡터가 되지 않는다면 주어진 벡터장은 보존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벡터장이 보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컬 F가 제로 벡터가 아니라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방금 전에 증명했던 거에 대우명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장이 아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 F를 계산해 볼까요? 컬 F를 계산합니다. I, J, K가 있고요. 자, 여기는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P, Q, R로 되어 있습니다. XZ, 그리고 XYZ,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컬 F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외적 벡터 계산하듯이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y가 되고 이렇게 계산한 것 빼니까 마이너스 xy예요. 이거 앞에서 했던 예문이네요. 그쵸? xz, xyz, 마이너스 y죠. 예제 1번. xz, xyz, 마이너스 y죠. 앞에서 계산했던 그 벡터장이네요. 자,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x, 이렇게 계산하면 0이니까 빼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yz, 이렇게 계산하면 제로니까 뺄 필요도 없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다시피 컬 F가 절대로 제로 벡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벡터장은 보존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는지 알 수 있겠죠. P면 Q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벡터장이 보존장이라면 이런 등호를 당연히 만족할 것이고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로부터 컬 델 F는 곧 컬 F와 같을 것이고 컬 F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존장이면 컬 F가 제로. 컬 F가 제로 벡터가 아니라면 당연히 보존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로 벡터 아니니까 주어진 벡터장 F는 보존장이 아닙니다.
보존적 백타장이 아니다. 줄여서 이제 보존장이 아니다. 라고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정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정리의 역의 개념을 성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둔 겁니다. 여기 보면 F가 R3상에서 정의된 백타장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조건을 강화시켜서 본다면 바로 열린 연결 영역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즉 다중 연결 영역이 아니라 단순 연결 영역이어야 돼요. 단순 연결 영역 내에서 정의되는 백타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컬이 제로가 되면 주어진 백타장은 항상 보존적 백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컬이 제로가 되면 주어진 백타장은 보존적 백타장이 됩니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 가서 우리가 따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이 아니라 저 뒤에 가서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을 별도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리가 즉 아까 배웠던 정리에 역이 성립하게끔 되기 위해서는 단순 연결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또한 조건도 있었죠. 이 성분함수들이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바로 PQR이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컬이 제로가 된다면 주어진 백타장은 보존적 백타장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의 증명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문을 통해서 이 정리가 성립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타장이 보존장임을 확인해 보자는 얘기인데요. 보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컬이 제로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의 가정이 다 만족된다면 당연히 보존적 백타장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정은 뭔가 하고 봤더니 연속인 편도함수 가져야 되죠. 자, 그러면 볼까요?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인데요. 이들 모두는 다 다항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항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편미분 가능하고, 편미분한 것도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에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 연결 영역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면, 보통 다중 연결 영역을 구별하고 열린 연결 영역을 구별하려는 이유는요, 얘네들을 각각 편미분해 봤을 때 분모가 돼서 불능이 되는 점을 그 영역 내에서 포함하고 있다면 다중 연결 영역이 돼요. 즉 쉽게 말해서 내부에 이렇게 홀이 있는, 구멍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점을 제외해야 되니까요. 그 점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점을 제외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편미분해도 원래 함수 PQR도 연속일 뿐만 아니라 편미분한 함수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공간의 어떤 일부 영역 안에서 또는 공간 전체에서 연속이 됐죠. 다항함수는 전범위에서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편미분해도 역시 전범위에서 연속함수가 되니까 앞서 다뤘던 그 정리의 가정을 당연히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컬이 제로가 되기만 한다면 그럼 얘는 보존장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컬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컬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제1성분은 y제곱 z의 3승이고 제2성분은 2xyz의 3승, 그리고 제3성분은 3xy의 제곱 z의 제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컬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y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236 xyz의 제곱이고요. 얘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3 내려와서 마이너스 6 xyz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를 z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3y의 제곱 z의 제곱이고, 얘를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y 제곱 z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2yz의 3승,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2yz의 3승입니다. 2yz의 3승이 돼서 잘 보세요. 각각의 성분이 모두 다 0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0, 0, 0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얘는 제로 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컬이 제로가 됐어요. R3 공간 전체 영역에서 컬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그 정리로부터, 비록 지금 당장 증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컬이 제로가 됐으니까 보존장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가 보존장이라는 거는 곧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백타장이 보존장이라면
F 이퀄 델 F가 되는 포텐셜 함수가 반드시 존재할 때 우리가 보존장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보존장이므로 우리는 이런 포텐셜 함수 F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이런 문제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이 등호를 만족하는 함수 F를 구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앞에 절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포텐셜 함수를 찾는 것을 다룰 때 주어진 벡터장이 보존장이 되는 것은 나중에 배우기라고 그냥 이게 보존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포텐셜 함수를 찾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춰서 앞서 다뤘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절을 공부하면서 R3 공간상에서 벡터장 F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 벡터장 F가 보존장이 될 필요충분 조건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렇게 필요충분 조건이 될 조건은 바로 이 컬이 제로가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말이 자꾸 꼬였네요.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컬 F가 제로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F는 이퀄 델 F를 만족하는 함수 F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포텐셜 함수를 찾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풉니다. F는 이퀄 델 F를 계산합니다. 자, 이것은 F의 제일 성분,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이에요. 그럼 델 F라는 것은 F를 X에 대해서 F를 Y에 대해서 F를 Z에 대해서 편밀한 것을 성분을 갖는 벡터 함수잖아요. 두 벡터의 상등관계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다음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fx, fy, fz는 각각 fx는 y의 제곱 z의 3승과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fy는 q와 같아야 되니까 2xy 그리고 z의 3승이 같이 됐습니다. fz는 r과 같아야 되니까 3xy의 제곱 z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함수의 f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 번호를 붙여볼까요? 이제 우리는 일식에서 계산하겠습니다. 일식에서 양변을 우리는 x에 대해서 편적분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편적분하면 f를 구할 수 있겠죠. y제곱 z의 3승 dx입니다. 자, 이들을 계산해 보면 얘를 x에 대해서만 편적분하니까 xy 제곱 z의 3승이 되고 앞서도 강조했었죠. 다변수 함수를 적분하니까 적분상수가 붙을 텐데요. 그 적분상수를 우리가 그냥 C라고만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X에 대해서 편미분 할 때 사라질 수 있는 변수는 Y하고 Z가 있죠. 3변수 함수거든요. X, Y, Z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X에 대해서 편미하면 이 주황수로 표시했던 이 부분은 X가 없으니까 상수 취급해서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편적분은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4번식을 하겠습니다. 이 4번식을 통해서 포텐셜 함수 F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직 주황색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번과 3번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을 이용하도록 할까요? 이 함수의 양변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번식이 나와야 되죠. 이 식의 양변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얘랑 같다 이렇게 놓고 풀 거거든요. 2x YZ의 3승과 같아야 되니까 자, 얘를 Y에 대해서 편미하면 2XY 그리고 Z의 3승 이변수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를 한다는 얘기니까 첨자 FGY라 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이것이 FI인데요. 그 우변과 같아야 돼요. 2XY Z의 3승과 같아야 됩니다. 좌우는 모든 XY Z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대식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GY 그리고 YZ는 다 계산해보니까 제로네요. 이 사실로부터 Y에 대해서 편적분을 했을 때 편미분 한 것이 제로였었으니까 편적분을 시도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제 여기는 HZ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즉 Z만의 함수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Z만의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하면 당연히 상수 역할을 하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HZ라는 것은 앞서도 설명했었습니다. 무조건 Z가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세 개의 변수 중에서 만약에 변수가 온다면 Z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Y나 X는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얘가 상수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HZ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얘를 4번식에다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포텐셜 함수 f의 모양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 자, 이런 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GYZ 대신에 HZ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5번식이라 놓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빨간색 부분의 HZ를 모르잖아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식에서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F를 Z에 대해서 편미하면 3XY의 제곱 Z의 제곱과 같아야 되죠. 따라서 5번식의 양변을 Z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3XY의 제곱 Z의 제곱 플러스 HZ를 미분하니까 H'Z. 자, 여기는 왜 프라임으로 표시했냐면은 일변수 함수잖아요. 일변수 함수를 미분하면은 편미분해봤자 그게 곧 일변수 함수의 미분하고 똑같아요. H'Z 이와 같이 나올 것이고, 이제 얘가 바로 FZ의 우변과 같아야 돼요. 3XY의 제곱 Z의 제곱과 같아야 되는데요. 모든 XYZ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소거되니까 남은 것은 H'Z가 0밖에 나올 게 없네요. 이 말은 HZ는 Z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0밖에 나올 게 없다는 얘기는 그럼 이것이 상수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다시 5번에다 대입을 하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포텐셜 함수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포텐셜 함수는 F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변수가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쓸까요? 간단하게 F라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fxyz는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xy의 제곱 z의 3승 플러스 hz 대신에 3를 대입하니까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포텐셜 함수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포텐셜 함수를 찾는 방법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다시피 서로를 잘 비교해 보면 손쉽게 포텐셜 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일종의 팁이라 한다면은 다음같이 빠르게 포텐셜 함수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 주관식 형태의 학교 시험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검증하는 차원에서만 해보세요. 앞에 거를 x에 대해서, 가운데 거를 y에 대해서, 끝에 걸 z에 대해서 각각 편적분합니다. 얘를 x에 대해서 편적분하니까 xy 제곱 z의 3승 가운데 플러스, 얘를 y에 대해서 편적분하니까 xy의 제곱 z의 3승 가운데 플러스, 얘를 z에 대해서 편적분하니까 xy 제곱 z의 3승 그 다음에 c를 붙이고요. 공통항이 하나도 없으면 다 더해버리면 되고, 공통항이 있죠? 그러면 한 번만 씁니다. 다 소거시키고. 그래서 남은 것은 이거와 이거를 더한 꼴만 남죠? 실제로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xy 제곱 z의 3승 플러스 c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포텐셜 함수를 빨리 찾는 방법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시험에는 서술형이니까 당연히 이걸 다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표시하면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런 건 그럼 왜 하고 있습니까 하면 보존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의 독립입니다. 경로의 독립이고 패곡선을 따른 적분값은 그래서 항상 0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패곡선이 아니라 시점과 종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냥 열린 곡선이라 가정한다면 바로 이 보존장이니까 이 포텐셜 함수를 찾아서 선적분의 기본 정리, 앞에서 배웠던 선적분의 기본 정리로부터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벡터장이 보존장이 된다면 선적분 값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제 3번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회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발산이라는 용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과 발산 거의 짝을 이뤄서 같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역시 발산도 이 교재 뒷부분에 발산 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컬은 스톡스 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이고요. 이 발산은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 불려지는 그 발산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자,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전히 R3상에 벡터장 F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P, Q, R을 각각 X하고 Y하고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이버전스 값은 바로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이버전스의 약속입니다. 즉 P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와 Q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R을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모두 다 더한 것을 다이버전스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다이버전스를 기억하기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연산이 나오게끔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이버전스 F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앞서 컬의 정의는 델 크로스 F였다면은 이제 다이버전스의 정의는 델 내적 F예요. 즉 델 내적 F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실제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요 네모 글상자 모양의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델 내적 F니까요. 자, 이제 델이라는 경우는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를 각각 선물로 갖는 벡터잖아요. F는 P와 Q와 R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잖아요. 제일 성분끼리 곱합니다. 이 곱한다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P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제 제일 성분끼리 연산을 하고요. 제2 성분끼리 연산을 합니다. 라운드 Q, 라운드 Y, 그리고 제3 성분끼리 연산합니다. 라운드 R, 라운드 Z, 그리고 그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얘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산, 다이버전스 발산이라 번역해서 쓰고 있고요. 컬은 델 크로스 F인데 비해서 다이버전스는 델 도트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델과 F의 내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산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할 텐데요. 유체의 흐름상에서 어떤 그 시간당 어떤 물질의 양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양이다.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을 대입하죠. x, y, z 점의 좌표를 대입했는데 이게 이 다이버전스는 잘 보세요. 이게 스칼라예요. 앞서 배웠던 컬은 델 크로스 F이기 때문에 또 다른 R3 상에서의 공간상에서의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하나의 수치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하나의 함수고요. 여기다가 XYZ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상수거든요. 그래서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컬은 벡터이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하나의 스칼라예요. 잘 구별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XYZ 값을 다 대입하면 이게 수치화돼서 나오는데요. 그 숫자가 만약에 양수가 된다면 특정한 지점에서 숫자 양수가 되면 분출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한 점을 대입했는데 이 전체 다이버전스 값이 음수가 나오면 흡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출점, 흡입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제로가 된다라는 점도 있겠죠. 다이버전스가 제로가 된다면 그런 점에서는 비압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출점하고 흡입점 같은 걸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네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분수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분수. 우리가 공원에 갔더니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대의 특정한 지점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죠. 자, 이렇게 될 때 그 유체의 흐름에서 그 분수대 꼭지점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올 때 그때 그 점을 다이버전스 값을 계산해 보면 바로 양수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흡입점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욕조에다 물을 받아요. 그리고 고무마개를 받아 놓고 고무마개를 딱 빼면은 자연스럽게 물이 회전하면서 빨려나가잖아요. 그렇죠? 흡입돼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흡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출점, 그럼 다이버전스가 양이고요. 다이버전스가 음이면 흡입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는 비압축적이다. 압축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 역학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다이버전스를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면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제 4번에 다이버전스 값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이버전스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제1 성분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 제2 성분은 Y, 제3 성분은 Z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제1 성분은 다이버전스를 계산합니다. 다이버전스 F를 계산하니까 제1 성분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XZ. 그리고 제2 성분을 Y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XYZ. 제3 성분은 Z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마이너스 Y제곱이죠. 이거 밑에 거 지워도 되죠. 자, 이제 이들을 계산합니다.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Z가 되고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XZ가 됐죠. 얘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다이버전스 값이 이와 같이 됐어요. 여기다 이제 값을 대입하면 뭐 양인지 음인지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XYZ가 111이더라. 그러면 111 다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양수. 그럼 분출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YZ에서 X가 1, Y가 1, Z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면 Z가 마이너스 1이죠.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니까 그때는 흡입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예제 4번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직접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해봤는데요. 그럼 다이버전스랑 관련된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같은 정리 한번 살펴볼까요? 증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벡터자 F가 PQR이 R3상에서의 벡터이고 PQR이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성분함수가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는다 그러면 항상 염두에 둘 건 뭐예요? 그렇죠. 끌레로 정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편미분 순서를 바꾼 게 일반적으로 같진 않은데 이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편미분 순서를 바꿔도 값이 일치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컬 F에다가 다시 다이버전스를 계산했을 때 그것이 제로가 되는, 이게 제로 벡터 아니라 제로예요. 왜냐하면 다이버전스는요 스칼라로 나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칼라 값 제로예요. 컬 F가 제로가 되는 건 그때는 제로 벡터지만 지금은 그냥 스칼라 제로를 뜻합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왜 그런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 컬 F도 하나의 벡터니까 이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컬 F는요 델 크로스 F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전스잖아요. 다이버전스는 델 내죠 이렇게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사실상 요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렇죠. 어느 두 개의 벡터의 외적과 나머지 한 벡터의 내적을 했으니까 스칼라 3중적이라 했잖아요. 스칼라 3중적은요 A 벡터 내적 B 크로스 C 벡터 이렇게 있을 때 스칼라 3중적은 A 벡터의 성분이 제1행의 원소고요. 그 다음에 B 벡터의 성분이 제2행의 원소, 그리고 C 벡터의 성분이 제3행의 원소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행렬식의 성질에 임의 두 행이 같으면 당연히 0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잘 보면 델 내적 델 크로스 F니까 기호 표기를 요 정의대로 이걸 스칼라 3중적이라 하거든요.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의 정의로부터 그대로 약손하면 델 F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X가 제1행, 라운드 Y가 제2행, 라운드 Z가 제1행의 원소가 제1행 1열, 2행 2열, 2행 3열입니다. 2행 2행 3행이 아니라 2행의 원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간 거예요. A 벡터의 성분이 1행에가 있고요. B 벡터의 성분이 2행에가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니까 똑같이 델이잖아요.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예요. 그 다음에 이게 F잖아요. F의 성분은 P, Q, R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것은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할 문제잖아요.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라스 방법으로 이것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는 R을 Y에 대해서 편미하고 다시 X에 대해서 편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X, 라운드 R, 라운드 Y라는 뜻이고요. 자, 이걸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트모로 계산할 거거든요. Q를 X에 대해서 편미를 하고 다시 Z에 대해서 편미한 것을 더하려고 해요. 라운드 Q, 라운드 X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3개씩 계산합니다. 자, 이와 같이 계산할 텐데요. 이때 계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실 이 밑을 먼저 계산합니다. 밑을. 무슨 말이냐면 R을 Y에 대해서 편미하고 나중에 X에 대해서 편미하고요. 그 다음에 Q를 Z에 대해서 편미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X에 대해서 편미해야 돼요. 그 다음에 P를 Z에 대해서 편미하고 나중에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자, 이런 이렇게 하트만으로 계산할 때 얘랑 먼저 계산하고 바로 위에 있는 그 벡터랑 먼저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P를 자, 이제 이렇게 3개를 다 더하고 이렇게 3개를 곱한 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3개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Z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표현한 걸 빼야 되거든요. 라운드 라운드 Z, 라운드 P, 라운드 Y예요. 자, 이와 같이 됐어요. 밑에다 쓸 걸 그랬나요? 여기다 마저 써봅시다. 밑에다 써볼게요. 라운드 라운드 Z, 그 다음에 라운드 P, 라운드 Y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났으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운드 R, 라운드 X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빼는 거예요.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Y, 그리고 자, 이렇게 계산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라운드 R, 라운드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라운드 라운드 X 이렇게 있고요. Q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머로 이 델 내적 델 크로스 F를 직접 다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조건을 활용하도록 하죠.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끌레로 정리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끌레로 정리 적용할까요? 이제 알기 쉽게 첨자를 쓸게요. R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X에 대해서 편미분했죠. 얘는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예요. 얘는 P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나서 Y에 대해서 편미분했죠. 자, 이제 얘를 갈까요? 마이너스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R을 X에 대해서 그리고 Y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얘는 Q를 Z에 대해서 그리고 X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는다면 끌레로 정리로부터 편미분 순서를 바꿔도 계산 결과가 같거든요. 이게 편미분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바꿔도 이거 같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0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R을 여기 있군요. 자, 요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YX, XY 서로 소거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계산합니다. PZY 마이너스 PYZ 역시 소거됐죠?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제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컬 F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행렬식에서 두 행이 서로 같거나 비례하면 무조건 0이거든요. 직접 계산해 봐도 0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같은 기호로 돼 있어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였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를 이용해서 예를 풀겠다는 뜻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컬 F가 있죠. 컬 F의 다이버전스를 취한 것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자 F가 주어졌을 때 다이버전스 F를 이 벡터자 F가 주어졌을 때 얘가 다른 벡터장의 회전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즉, 이 벡터장에 대해서 컬 G를 어떤 다른 벡터장의 회전으로 이 벡터장하고 같아지게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무슨 말인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벡터장에 이 벡터장 F의 컬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은 컬 F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벡터장 F가 주어져 있고요. 이 벡터장 F에 대해서 컬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 F를 계산할까요? 자, 컬 F는 I, J, K가 있고요. 이거 앞에서 계산했던 건데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 그 다음에 XZ, 그리고 XYZ,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이 있죠. 자, 컬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됐고요. 제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YZ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제로니까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컬 F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컬 F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만약에 F가 컬 G와 같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F가 자, 요거 이다는 얘기예요. 이때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었을까요? 만일 저게 성립했다라고 봅시다. 만일 F가 어떤 새로운
백타장 G의 컬과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얘가 같다라고 가정했으면 앞서도 배웠던 성질로부터 컬이라는 백타장에다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백타장이든 간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컬 G를 계산해 볼까요? 컬 F를 계산할 정리합니다. 다이버전스 F라 얘기했군요. 다이버전스 F입니다. 이거 컬을 계산할 게 아니라 다이버전스를 계산했어야 되겠군요. 선생님이 이거 컬을 계산해 버렸네요. 정정할게요. 다이버전스를 계산합니다. 풀이의 출발이 잘못해서 정정합니다. 다이버전스를 계산합니다. 델 레저 F를 계산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P를 X에 대해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Q를 Y에 대해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R을 Z에 대해서 편입하면 제로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다이버전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백타장이 어떤 다른 백타장의 회전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백타장 F에다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봅니다. 두 개가 같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다이버전스 컬 G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백타장이든 간에 연성인 각각의 성분함수가 연성인 이계편도함수를 갖고만 있다면은 컬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무조건 0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식은 0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0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될 리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백타장은 다른 백타장의 회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아까 선생님이 컬을 계산할 게 아니라 다이버전스를 처음에 계산했어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잘못 계산했네요.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호표기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호표기는 이미 우리 앞에서도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다음 같은 기호를 하나 약속을 합니다. 델 F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라디언트 벡터입니다. 그라디언트 벡터인데요. 우리는 조금 전에 뭘 배웠었냐면은 이걸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다이버전스의 컬 F는 항상 이게 제로가 된다는 것을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델 F 썼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버전스는 델 내적 오른쪽에 있는 벡터잖아요. 근데 얘는 계산해본 내적이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기호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만약에 다이버전스 델 F가 제로가 된다면 즉 얘가 제로가 된다면 이런 방정식을 즉 요 방정식에다 이퀄 제로로 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라플라스의 편미분 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라플라스 편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학수학 교과정에서 우리가 열 전도 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 진동 있죠. 파동 형태 이런 진동 문제, 현의 진동이라든가 방막의 진동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단지 기호표기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델 F는 변형을 해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내적을 해버리면 돼요. 내적이니까 연거포 X에 대해서 2번씩, Y에 대해서 2번씩, Z에 대해서 2번씩 편입을 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